전 시간에 람다를 응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필터링과 매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파이썬에는 이미 필터와 매핑, 필터링과 매핑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 필터라고 하는 함수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흉내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근데 중간중간 양수, 음수를 섞을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할까요?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6, 7, 8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넘버스에서 양수만 찾아주세요. 이거 필터링이죠. 넘버스에서 음수만 찾아주세요. 이거 필터링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넘버스에서 짝수만 찾아주세요. 이거 필터링이에요. 넘버스에서 음수만 홀수만 찾아주세요. 이거 필터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을 필터링이라고 하고, 매핑은 뭐 예를 들어서 양수, 음수가 있으면 양수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매핑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핑은 여기가 원소가 8개가 있으니까 매핑된 리스트도 8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필터라고 하는 함수. 자, 우리가 먼저 주석으로 먼저 설명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넘버스의 원소들 중에서 리스트 넘버스의 원소들 중에서 양수들만 선택한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수들로만 이루어진 0이거나 혹은 0보다 작은 숫자들은 아닌 0보다 큰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필터링이죠. 전체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선택하겠다. 이게 필터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는 펑션을 넣어주시면 돼요. 펑션을. 자, 그럼 이 자리에 함수를 넣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람다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람다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x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x보다 큰지 x보다 작은지를 결정할 수 있으면 돼요. x보다 크냐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x보다 크면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은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터러블 여기다가 넘버스라고 해볼게요. 자, 이 결과를 저장하시면 돼요. 결과를 뭐라고 그냥 리절트라고만 할게요. 리절트라고 하시고 이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필터라고만 되어 있어요. 필터라고만 되어 있고 이게 원하는 결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함수를 보니까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함수에 대한 설명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터레이터를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어떤 이터레이터를 그러니까 반복 가능한 뭔가를 리턴해 준다는 얘기예요. 반복이 가능한 무엇인가를 리턴을 해주는데 이 함수에 의해서 선택된 녀석들을 준다. 좀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해요. 이 문서가. 네. 저 리절트를 리스트 안에다 넣어보세요. 리절트.
자, 얘는 뭐냐면 필터링이 끝난 객체예요. 필터링이 끝났는데 이거 자체가 리스트는 아니에요. 리스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한 객체인 거기는 해요. 그 필터링이 끝난 객체를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함수예요?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예요. 필터링이 끝난 객체를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함수예요. 강제 타입 변환이죠. 강제 타입 변환. int, str, float, list, tuple, dict 이렇게 그 클래스의 이름들은 그런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함수 이름이 되기도 해요. 실행해 볼까요? 13678 13678 넘버스에서 뭐만 선택했어요? 양수만 선택했죠. 그렇죠? 자, 여기에 함수를 필터에 함수를 넘겨주는데 어떤 함수를 넘겨주냐면 어떤 함수를 넘겨주면 되냐면 true, false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넘겨주면 돼요.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에는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넘겨주시면 되고 리스트와 같은 것을 두 번째 아규먼트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규먼트는 한 개만 있어야 돼요. 필터에 넘겨주는 함수는 아규먼트가 한 개짜리여야 돼요. 그러면 이 필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두 번째 리스트에 있는 것에서 첫 번째 원소를 이 함수한테 넘겨요. 그래서 true면 선택을 하고요. true가 아니면 선택을 하지 않아요. true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1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필터 함수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넘버스에 있는 두 번째 원소를 x한테 줘요. 그리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는 선택하지 않아요. 세 번째, 람다한테 또 넘겨요. 또 넘기고 조건을 만족하죠. 이번에는 리턴 값이 true잖아요. 리턴 값이 true니까 걔는 넣어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소를 람다한테 넘겨요. 리턴 값이 false니까 얘는 선택하지 않아요. 그 다음 원소를 람다한테 넘겨요. 리턴 값이 false니까 얘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 다음 값을 람다한테 넘겨요. 리턴 값이 true니까 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원소를 람다한테 넘기고 람다의 리턴 값이 true니까 이것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원소를 람다한테 넘겨서 그거를 조건을 만족하면 그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필터링이 끝난 객체라는 얘기예요. 이런 필터링이 끝난 객체를 리스트로 변환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필터라고 하는 함수의 동작 원리예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의 동작 원리는 두 번째 아규먼트인 넘버스에 있는 원소들을 차례대로 람다한테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을 할 때마다 람다가 true나 false를 리턴을 해줄 텐데 true를 리턴하는 녀석들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필터링이 끝난 객체고 그 필터링이 끝난 객체를 리스트로 변환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음수들만 넘버스에서 음수 0보다 작은 숫자 음수들만 선택한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터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람다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리절트를 만들어주는데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은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어떤 숫자가 될지 몰라요. 그 숫자가 들어갔을 때 0보다 작은지를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필터링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들을 이 함수한테 넘겨줘야 되느냐? 그게 두 번째인 거예요. 넘버 C. 그냥 리절트라고 해버리면 리절트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필터링이 된 객체일 뿐이에요. 필터링이 된 객체를 무엇으로 변환해 줘야 되냐면 리스트로 변환해 주시면 돼요. 요거 잊어버리기 쉬우세요. 필터링이 끝난 객체를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하자. 이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해주셔야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때요? 음수들만 선택을 했죠. 자, 이쪽에 넘버스 보면서 다시 한번 동작 원리를 볼까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넘버스가 있어요. 넘버스는 이 녀석이에요. 필터 함수는 넘버스의 첫 번째 원소를 람다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람다가 false를 리턴했죠. 화살표를 다시 그릴게요. 첫 번째 원소를 여기 아규먼트에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원소를. 그러면 람다가 무엇을 리턴하냐 하면 첫 번째 값은 1이기 때문에 2를 전달을 받았을 때는 1은 0보다 작으냐? false죠. false를 리턴하기 때문에 필터링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고 다음 두 번째 원소를 다시 람다한테 넘겨요. 이번에는 람다가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기 때문에 추루가 돼요. 추루가 되니까 여기서는 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2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또 람다한테 넘겨요. 세 번째 원소를 람다한테 넘겼는데 조건식이 false예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요. 네 번째 값을 람다한테 넘겨요. 리턴하는 값이 true예요. 그럼 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필터링 된 결과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필터링이 끝난 객체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리턴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필터 함수가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리턴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 때는 요거까지 한번 하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필터 함수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래요? 넘버스에서 홀수들만 필터링을 해볼까요? 홀수들만 필터링. 홀수들만 선택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1357을 출력하면 되겠죠. 1357. 뭐 음수가 있으니까 13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람다만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람다만.
여기만 채우시면 되죠. 여기만. 자, 람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람다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된다? true나 false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된다. 값을 하나를 전달을 받았을 때 아규먼트 하나를 전달을 받았을 때 true나 false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고 홀수들만 필터링 할 거기 때문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이면 1이면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1, 3, 마이너스 5, 7 홀수들만 선택이 됐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 하나를 낳는 함수 리턴 값은 홀수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true,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아니면 false.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이게 필터링입니다. 필터링.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필터링이 아니라 매핑을 해볼게요. 넘버스에 있는 원소들을 넘버스에서 짝수와 홀수가 있겠죠. 숫자는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짝수는 even 넘버가 영어로 짝수니까 even. 그리고 홀수는 odd로 매핑을 한 결과. 그러니까 1부터 8까지 8개가 있었으니까 그 결과도 8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올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고요. 자, 이때에는 짝수면 even, 홀수면 odd를 매핑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거는 무슨 함수를 이용하냐면 ma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야 돼요. ma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는데 사용 방법은 필터랑 비슷해요. 앞에는 함수를 넣어주는 거고요. 뒤쪽에는 리스트와 같은 이터러블 타입을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 함수에는 어떤 함수를 넣어줘야 되느냐? 함수가 그 이터러블들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서 어떤 값을 매핑 시켜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람다를 만들게요. 람다를 만들 x가 전달이 되면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 한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트에 있는 원소 한 개가 전달이 되면 그 숫자가 짝수이면 even. 언제? if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게 짝수면이란 뜻이죠. x가 짝수이면 even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겠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다? odd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x가 값으로 전달이 되면 그 값이 짝수이면 even, 그렇지 않으면 odd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x에다가 값을 넣어줘야죠. 그 넣어주는 게 어디에 있다? 넘버스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리절트를 그냥 출력을 하면 리절트는 매핑이 된 결과일 뿐이에요. 맵 오브젝트일 뿐이에요. 맵 오브젝트. 그러니까 함수 맵의 호출 결과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맵의 호출 결과는 리스트가 아니라 매핑이 끝난 객체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 매핑이 끝난 객체를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해 보면 odd, even, odd, even, odd, even, odd, even. 홀짝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매핑입니다. 매핑.
필터링과 매핑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자, 여기 아까 넘버스를 제가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만들었나? 뭐 대충 이렇게 만들었다 치고요. 이렇게 만들었다 치고 그러면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아규먼트를 여기 x에 넘기는 거예요. x에.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되죠. 그쵸? 계산이 돼요. 2를 2로 나눠봅니다. 나머지가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니까 else. 무엇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odd. 홀이 선택이 되는 홀. 그죠? 자, 이게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를 여기 람다한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소를 람다한테 주면 무엇을 계산해요?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죠. 그게 0이에요. 그쵸? 0이니까 무슨 값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2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람다한테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원소를 람다한테 줬더니 이번에 계산하는 거는 3 나누기 2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dd, 홀이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이터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하는 객체가 뭐냐면 맵이라고 하는 객체인 거예요. 람다라고 하는 거를 반복하면서 계속 호출해주는 그런 함수가 뭐냐면 맵이라고 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리스트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쪽에 제가 필터 람다의 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필터링과 매핑이라고 했는데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메일과 피메일만 선택하는 거, 메일과 피메일을 각각 매핑하는 거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젠더즈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는 메일, 피메일, 메일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시냐면 젠더스에서 피메일만 선택을 해보세요. 선택을 해보시고요. 필터를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젠더스의 원소가 메일이면 아까 했던 것처럼 1 그리고 피메일이면 0을 매핑을 해보세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까지만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런 함수들을 흉내내서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다 되셨습니까? 람다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게요. result는 필터.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할 거냐면 람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리스트에 있는 값이 무엇이면 무엇과 같으면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으면. 자, 이거 비교 연산자잖아요. 그죠? 비교 연산자고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true나 false를 리턴을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무엇을 넘기시면 되는 거냐면 gend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터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필터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genders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람다한테 넘겨요. 그리고 그랬을 때 얘가 리턴 값이 true이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턴 값이 false이면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값은 선택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터레이션을 하려고 두 번째 값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값은 얘란 말이에요. 얘를 마찬가지로 람다한테 넘겨요. 람다한테 넘기면 람다는 이번에는 true를 리턴해줘요. 그죠? 문자열이 얘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터레이션 하려고 넘어가요. 이번에는 얘를 람다한테 넘겨요. 이번에도 true를 리턴하죠. 그럼 얘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요. 이번에는 male이라고 한 단어가 람다한테 넘어가요. 여기서는 false가 돼요. 그럼 얘는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이게 필터링이 끝난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 필터링이 끝난 객체를 리스트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female만 선택이 되죠. 맞습니까? 원소가 몇 개냐 알아낼 수 있어요. 젠더스에는 여성이 몇 명이 있느냐 2명이 있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게 필터고요. 이게 필터고 매핑은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는데 람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때 람다는 값이 하나가 전달이 됐을 때 그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을 선택을 할 거냐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0 아니면 1이에요. 그죠? 0 아니면 1이죠. 0부터 할까요? x가 전달이 되면 0이나 2를 선택하면 돼요. 0은 언제 선택하면 되냐면 x가 뭐랑 같으면 female과 같으면 0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2를 선택하면 돼요. 물론 바꿔주셔도 돼요. 여기를 1이라고 쓰고요. 여기를 1이라고 쓰셨으면 조건문을 뭐라고 써주시면 될까요? x가 male이랑 같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else에다가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매핑을 해주는 함수고 여기까지가 매핑을 해주는 함수고 무엇을 매핑을 할 거냐? 젠더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핑이 끝난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메일 1이 됐죠. female 0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젠더스에 있는 첫 번째 값이 람다한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건을 검사를 해봅니다. 이게 조건 검사예요. 여기가 조건 검사. female과 같으냐?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else. 1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1. 그 다음에는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원소. 그 다음 원소가 이번에는 female이었단 말이에요. female이 람다한테 전달이 돼요. 그럼 람다는 검사를 하죠. 자, 이번에는 x가 female이란 말이에요. female, 왼쪽도 female, 오른쪽도 female 같죠? 같으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이번에는 0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하러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하러 넘어가면 이번에도 female이에요. 그럼 조건 만족하니까 앞에 있는 값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터레이션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이터레이션이고 이게 람다로 전달이 돼요. 조건 검사를 해보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else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1. 이렇게 매핑을 시켜놓고 메일은 1, female은 0 이렇게 매핑을 시켜놓고 그 매핑된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필터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필터와 맵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아시고 저거를 잘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얘랑 비슷하게 동작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랑 비슷하게 동작하는 함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함수를 직접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완전히 똑같이 만들진 않을 거고요. 약간 좀 다르게 만들 거예요. 약간 다르게. 자,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def로 시작하겠죠. def로 시작하고 필터라고 해버리면 함수 이름이 똑같아지니까 앞에다가 my를 붙일게요. my 필터. 저는요.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순서를 바꿀 건데 이터러블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펑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함수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해보죠.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이터러블은 리스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리스트나 투플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터러블은 리스트라고만 가능을 할게요. 생각을 할게요. 리스트 이터러블의 원소들 중에서 함수 fn 이렇게 할까요? 리스트 이터러블의 원소를 함수 fn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을 때 fn이 true를 리턴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리턴을 해야 돼요. 이터러블에 있는 원소를 함수 fn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함수는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인데 그 함수가 true를 리턴하는 원소들로만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을 할 거예요. 이게 필터링이죠. 맞아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만 선택해서 리스트를 만들겠다. 이게 필터링이잖아요. 그죠? 이게 함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터러블에는 리스트를 넘겨라. 그 다음에 fn은 아규먼트가 하나고 아규먼트가 한 개이고 리턴 타입은 true나 false를 불이라고 하죠. 네. 리턴 타입은 불인 함수. 이 정도로 하면 함수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 자, 그러면 얘가 리스트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거니까요.
자, 우리는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를 리턴하면 돼요. 맞아요? 우리가 할 일은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 채워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필터링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검사를 해봐야 돼요.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검사를 해봐야 돼요. for x in iterable.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조건에 맞는지 검색해보고, 이터러블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조건에 맞는지 검사해보고, 이터러블에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조건에 맞는지 검사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자, 얘가 우리는 뭐라고 가정하기로 했어요? 얘는 함수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fn x. 얘가 함수고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고 그래서 x를 함수한테 넘겨주면 이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될 거잖아요. true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true가 되는 경우에 result에다가 append 하겠다죠. true가 되지 않으면 result에다가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거는 리스트의 원소들을 차례로 반복하면서 이건 뭐예요?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하겠다? 결과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리스트를 리턴하겠다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함수가 true를 리턴하면 리스트에 append. 함수가 true를 리턴하지 않으면 리스트에 append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등장하는지 볼까요? 이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보면, 자,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를 만들었고 my filter라고 하시면 되죠. my filter. 이터러블은 리스트다. fn은 아규먼트가 한 개이고 리턴 타입은 불인 함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요런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런 일을 한다. 자, 그러면 그 설명대로 전달하면 돼요. 자, 아까 우리 넘버스가 있었나요? 이쪽에 변수 이름 우리 아직 안 바꿨죠? 넘버스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거 하기 전에 넘버스가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5, 6, 7, 8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넘버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터러블이죠. 두 번째가 펑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가 펑션이니까 여기에다 람다를 주시면 돼요. 람다는 값을 하나를 전달을 했을 때, 그죠? 아규먼트가 한 개이고 리턴 타입은 불.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아규먼트는 하나고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자, 이거는 뭐예요? 넘버스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선택하기 때문에. 항상 true니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양수들만 선택을 해볼게요. x가 0보다 큰지. 넘버스에서
양수들만 필터링을 해볼게. 자,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1, 3, 6, 7, 8이 됐어요. 1, 3, 6, 7, 8. 우리가 만든 함수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필터에서 아규먼트 전달 방식을 왼쪽 오른쪽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죠. 아예 결과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도록, 결과 자체가 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자, 얘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동작하고 있어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를 볼까요? 함수를 호출할 때 넘버스가, 그죠? 여기 보시면 넘버스가 이터러블에 전달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람다 표현식이 펑션에 전달이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그쵸? 마이 필터를 호출했을 때 넘버스라고 하는 게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고요. 람다 표현식이 fn이라고 하는 함수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 이게 넘버스잖아요.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 이터러블에 있는 거예요. 이터러블에 있는 거고 리절트는 이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비어 있을 거예요. 비어 있을 건데, 자, 이터러블에서 첫 번째 값을 꺼냈어요. 이터러블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면 그건 뭐예요? 1이죠. 그쵸? 2를 어디에 넘겼어요? 함수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1. 근데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함수는 람다란 말이에요. 람다. 2를 넘기면 1이 0보다 크면 true를 리턴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리턴 값이 뭐가 됐어요? true가 됐죠. true가 되니까 append를 한 거예요. append를.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에 1은 append가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죠. 포문이 아직 다 끝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원소를 꺼내야 돼요. 두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x가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함수에 뭐가 전달이 된 거예요? 함수에 마이너스 2가 전달이 된 거예요.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람다 표현식이랍니다. 람다 표현식. 마이너스 2를 전달하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지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리턴값 뭘까요? 리턴값 false죠. false니까 조건 만족 못하니까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죠? 그냥 건너뛰면 그 다음 반복하러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append가 되지 못하고 리스트에 append가 되지 못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세 번째 원소, 넘버스에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겠죠. 세 번째 원소는 뭐냐면 3이에요. 이번에는 함수한테 무슨 값을 전달하는 거냐면 이 자리에 3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3. 자, 그러면 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람다 표현식이란 말이에요. 3을 전달하면 3이 0보다 큰지를 리턴하는 함수.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true란 말이에요. true니까 여기가 true가 되죠. 그럼 append가 되죠. 3은 append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들을 이터레이션 하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검사를 해서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append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리스트를, 필터링이 끝난 리스트를 리턴을 했죠. 여기에서. 그래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필터라고 하는 함수도 지금 제가 만든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시면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전부 다 주석 처리할게요. 자, 우리는 리턴하면 돼요.
무엇을 리턴하면 돼요? 리스트를 리턴하면 돼요. 리스트를 리턴하면 되는데 어떤 리스트를 리턴하면 되냐면 X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리턴하면 돼요. 근데 X는 어떤 리스트냐? for X in iterable. iterable에서 여기 변수 이름 잘못됐군요. iterable은 여기는 아규먼트예요. 아규먼트에서 하나씩 꺼내요. 그 하나씩 꺼낸 거를 저장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무조건 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죠.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언제? if 만약에 함수의 결과가 true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터러블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이터러블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면 X를 리스트에 어펜드 하겠다. X를 리스트에 어펜드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리스트 컴프리hension입니다. 리스트 컴프리hension. 이해 되세요? 이 코드가 어려우시면 요거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적어도 이렇게는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요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다. 영어의 어순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X를 어펜드 하겠다. X는 이터러블에서 하나씩 꺼낸 값이다. 근데 무조건 어펜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어펜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이터러블의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반복하면서 조건에 맞는지 검사하고 조건에 맞으면 어펜드 하겠다. 조건에 맞으면 X를 어펜드 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도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이렇게 만든 함수도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똑같이 동작을 해야 돼요. 잘 되나요? 좀 되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myFilte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메서드를 생각해보면 언어들 생각해보면 자바 공부했었죠. HTML 공부했었죠. 기억나시죠? CSS 공부했었죠. 자바 스크립트 공부했었죠. 지금 저희는 파이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부 다 프로그래밍 언어들이에요. 자,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myFilter 함수를 이용해서 myFilter 함수를 사용해서 글자 수가 languages에서 글자 수가 5글자 이상인 원소들만 필터링 해보세요.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myFilter라고 하는 함수는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용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용만 하시면. 다섯 글자 이상인 게 몇 개 있나요?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두 개. 이 두 개만 필터링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섯 글자가 아니니까.
람다만 잘 만드시면 됩니다. 람다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x가 아규먼트로 전달이 됐을 때 x의 길이가 5 이상이면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작하는 방식은 우리가 만든 그 함수는 myFilter라고 하는 함수는요. 자바를 여기 람다한테 줘요. 그러면 이거를 검사를 해봐요. 만족하지 못하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펜드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값 넣어요. 조건 만족하지 못하죠. false죠. 어펜드 하지 않아요. 세 번째 값 넣어요. 조건 만족하지 못하죠. 어펜드 하지 않아요. 네 번째 값 람다에서 검사를 해봐요.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어펜드.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를 람다에 넣어봐요.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필터링이 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네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